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논란이 있을 리가 없었던 미국 독립기념일이 올해는 대통령의 정치적 연설 등으로 큰 논란입니다. 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이 정치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옹호합니다. 독립기념일인 오늘 공화당의 한 정치인이 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마무리된 것 같았던 센서스 시민권자 질문 이슈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센서스 질문지가 인수에 들어갔다는 발표가 나온 뒤 대통령이 시민권자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트윗하자 상무장관, 법무장관이 다시 대통령 쪽으로 줄을 섰습니다. 태아가 낙태됐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엘라바마주 여성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낙태할 수 없다는 오하이오주의 낙태금지법이 시행 직전에 시행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슬로우한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경제 정책은 오바마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다는 사설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에 이루겠다고 선언한 국제정책에 대해 북한 등 상대국에 점점 양보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의 북한 제재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회담을 하는 즈음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유엔에서 북한 제재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억류했던 호주 학생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언론 가운데 NPR 방송이라든가 많은 매체에서 독립기념일이 되면은 앵커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이 독립선언문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오늘의 미국을 올해 진행을 하니까 독립기념일하면 독립기념일에 대한 뉴스도 전해드리고 하게 되는데 아주 의례적인 것과는 달리 독립기념일이 어떤 날이었지? 라고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때가 되면은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고 사람들이 바베큐를 하고 멀리 있는 가족들이 집에 모이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이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가 거의 지금 한 세기가 지나갔고 두 세기가 지나갔고 2.5세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2시 30분부터 워싱턴 DC에서 아주 대대적인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리는데 대체적으로 군대, 탱크, 무기 이런 것을 강조하는 행사이고요. 그 전에 그래서인지 뉴욕 데일리 뉴스에 실린 한 교수의 글이 상당히 좀 와 닿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가 쓴 글인데요. 고든 우드라고 브라운 대학교가 인문학 그쪽이 좀 강하잖아요. 영어도 상당히 한인 학생들도 많이 들어가고는 하는데 이 역사학자가 얘기하기를 독립기념일이 정말로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나라 이 미국의 특별한 그런 기원을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1776년도에 7월 4일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13개 주가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미국 역사에서 사실은 헌법보다 독립선언문이 훨씬 중요한 기록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이 역사학자 고든 우드 교수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원칙이 그 안에 전부 담겨 있기 때문에요. 독립을 할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아주 좀 특별한 나라잖아요. 이때 특별하다고 할 때는 유니크하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unusual 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한국처럼 다른 어떤 스칸디나비아 또 게르만족 이렇게
공통의 조상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 아담스가 얘기를 했죠. 물론 그 미국의 독립을 주도를 했었고 2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이라는 이 나라 독립 선언을 할 당시에 로마처럼 어떤 문화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도 아주 특별한 애국심이 있는 국가죠. 프랑스, 조국 뭐 그런 거 대단하잖아요. 영어도 잘 안 쓰고.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이 도대체 같이 섞일 수 있을까? 그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었던 아담스도 그런 회의감과 불안감과 걱정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 교수가 지적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종교도 뭐 너무 많았고 인종도 그렇고요. 1813년도에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만 확실한 종교도 19가지나 되고, 언어는 뭐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국어를 쓰면서 다른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어, 뭐 아이리쉬, 저먼, 도이치, 뭐 스위디시, 프렌치,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언어를 쓰고 있었고 해서 나라를 그 지칭할 때도 서로 다른 그 형태의 이름으로 부르고 사람들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그 끝에 그 대륙회의 그 대표들이 13개 식민지의 대표자 회의단이 얘기하기를 서로의 그 살아가는 삶을 존중하고 뭔가 지금 갖고 있는 성스러움을 지키자.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고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재에 대고 맹세를 할 수도 없고 나라도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세기 반이 지나서 그 이후에 많은 신생 국가들이 생겼는데 뭐 최근에도 50년 전, 60년 전 뭐 어디로부터 독립하고 뭐 이스라엘이 그 건국을 딱 선포하고 대한민국 마찬가지고요. 그런 많은 나라들은 이미 나라를 만들기 전에 그 조건 자체가 조상이 같았다던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어떤 곳에 가면 부족, 또 혈족, 국민, 우리 국민 이런 게 있는데 미국보다 더 뒤에 만들어진 국가들도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하나의 혈통, 하나의 그 국민, 뭐 인종이었었던 적이 없고 더 많아진다는 국경도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미국의 남쪽으로 북쪽으로 어디서 와서 점점 더 이렇게 그 레이어가 입혀진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 21세기형에는 그게 맞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은 이민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미국이 지금 이민과 관련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유럽 또 유럽이 계속 그 당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좀 다르죠.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막 몰려오는 그 인종도 유럽 같은 경우는 한 인종이고 종교도 하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독립선언서를 쓸 때부터 인종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세요? 뭐 그 긴 독립기념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도 거의 안 계시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됐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래서 그 남북전쟁 그 이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독립선언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의 그 반은 정말로 건국자의 피와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1858년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인종이 이제 조금 작았겠지만 종류가 독일 아이리시가 많았을 테고 프렌치 있었고 스칸디나비안, 유럽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는 평등함을 찾아서 왔었다. 그 혁명 세대에도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해서 링컨이 말하기를 독립선언서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의 그 어떤 그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윤리적인 평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윤리 원칙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올해 독립기념일에 모든 인종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창조됐다 하는 것. 그게 바로 미국 그 독립선언의 가장 그 중요한 원칙이다. 브라운 대학교의 역사학자 고든 우드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뉴욕 데일리 뉴스에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는 대통령들이 공식 행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테랑스 데이라든가 뭐 이런 때 뭐 알링턴 국립묘지에도 가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통령이 가고 또 뭐 이름 없는 군인 묘지에 헌화도 하고 하는데 독립기념일만은 왠지 모두 다 같이 가야지 된다 해서 당 같은 것도 나타내지 않고 연설도 하지 않고 집이잖아요. 대통령의 집이 백악관인데 백악관에 꽁꽁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뒤에 앉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통을 또 깨서 오늘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많이 들겠죠. 우선은 대통령이 나가고 장관들이 나가고 하면은 뭐 비상근무를 해야지 되는 경비 태세도 강화되고 무엇보다도 여기저기서 탱크가 오고 위에 전투기가 떠다니고 군인들이 전부 집합되고 군인들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냥 쉬는 날인데 내가 연설할 때 내 옆에 쫙 서 있어라 하는 것 아니에요? 합참의장 등등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 군인들의 경우는 군이 정치화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군인들이 본인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있다 하더라도 군대 자체, 인스티튜션, 제 기구 자체가 정치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군 통수권자의 명령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내셔널몰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는데 250만 달러를 다른 데다가 쓸 돈을 여기다가 지금 뭐 내놔라 해서 내놨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뭐 하루 행사인데 250만 달러 큰 전국적인 규모니까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250만 달러를 미국의 국립공원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 화장지를 산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무슨 사람을 한 사람 더 고용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워싱턴 DC에서는 70톤 뭐 60톤 이런 탱크 같은 것들이 길에 이렇게 얹혀 있으면 그 길이라는 게 자동차와 버스와 뭐 어떤 기중기 정도까지는 오케이 사람을 견디기 위한 도로지 뭐 70파운드짜리 군사 장비를 견디기 위한 도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인디펜던스 데이에 대해서 그 브라운 대학교 교수가 쓴 글은 뉴욕 데일리 뉴스였고 뉴욕 포스트는 대통령을 아주 좋아하는 신문이잖아요. 루퍼트 머덕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고 본인 그 돈도 벌어야지 되니까 대통령을 아주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보다도 뉴욕 포스트를 더 휘두릅니다. 오늘 뉴욕 포스트의 그 일면 커버를 보니까 뉴욕 데일리 뉴스와는 달리 그 아메리카 더 뷰티풀 해서 뭐 미국의 애국심 이런 것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게 무슨 나는 연설하더라도 뭐 이게 애국심을 다 발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해주기 위한 의도적인 커버 사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짜로 독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그 별로 그 좋은 지적을 안 해주는 워싱턴 포스트의 어피니언란에 글을 씀으로써 나는 오늘로써 공화당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했습니다. 미시건주가 지역구인 저스틴 아마시 하원 의원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공화당 정치인이었어요. 특히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대통령 다 무죄고 뭐 아무런 뭐 러시아와 뭐 개입 이런 거 없어요라고 땅땅땅 하고 나서 한참 뒤에 특별검사가 직접 나와서 만약에 아무런 사법방해 혐의가 없었다면 내가 혐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본인은 400 몇십 페이지 책을 로버트 멀러의 보고서를 읽었다고 하고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 책을 읽은 사람 얼마 되지 않는다. 읽고 나면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지금 유일한 거죠.
그런데 이 의원은 사실은 어떤 때 민주당과 그 함께 투표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좀 자유주의자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폴 씨 집안처럼 랜드 폴, 뭐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 정치인처럼요.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기고문 보니까 네, 저는 독립을 Today I'm declaring my independence. 그리고 leaving the Republican Party. 독립을 선언하고 공화당을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양당 제도가 미국의 원칙과 미국 제도를 지금 위협합니다. 의회에서 너무나 당에 충성을 하라고 하니까 이건 그 의회 의원들이 미국인에게 봉사하고 미국인을 모시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건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와 함께 당파적인 충성 강요 이런 것을 거부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분열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니까 이렇게 그 자유를 선언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현재까지는 유일한 공화당의 하원 의원입니다. 때로는 그 국경에 벽을 쌓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언제였었던가요? 미국의 그 리버럴한 매체는 이 사람을 의회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The loneliest member of Congress라고 CNN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본인도 한때는 본인에게 약간 쏠리려고 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유일하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공화당이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무당파로 무소속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뭐 하원 의원이니까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를 치를 때 어려워질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지 아니면 또 지금 한 30분쯤에 전해드리겠는데 경제의 흐름이 조금 바뀌는 것 같고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인기도가 낮아진다면 오히려 또 플러스가 되고 굉장히 그 독특한 정치인으로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미국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몇 시간 동안 그것이 참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니까 저에게 이메일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뭐 이겼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었고 시민권 그 센서스 질문에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이 내용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했는데 그게 또 바뀌었어요. 대통령의 트윗 하나 때문에 장관들이 대통령이 트윗만 하면은 그쪽으로 쪼르륵 쫓아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당신 시민권자세요? 라고 센서스에 질문을 넣어야지 된다 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 뭐 법무장관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 국민이 어느 날 시민권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게 뭐가 나쁘냐 하는데 지금까지 오랜 동안 아주 과거에는 물어봤었지만 물어보지 않아왔던 이유는 인구가 몇 명이 있느냐를 알려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건 뭐 잠깐 뭐 난미 신청자건 기타 등등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신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이 연방제가 있고 또 이제 주정부, 카운티 이렇게 있는데 교육 시스템만 하더라도 연방 정부에서 UC 계열, 캘스테이트 계열 이렇게 학자금을 좀 보조를 하고 또 전체적인 기간 산업 같은 것은 로스앤젤레스 윌셔길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막 돈을 완전히 너무 많이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LA서부터 저쪽 어디까지 놓는 것을 한다던가 할 때 그런 때는 이제 그 연방정부의 기금을 가져와야지 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인구가 몇 명이나 있냐. 그럼 여기에 이만큼 배당하고 이쪽 주에 그 이슈로 이만큼 배당을 하고 또 하원 의원 숫자도 인구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시민권자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건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하원 의원 배당과 또 어떤 그 연방 지원 배당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상무부에서 그동안 어쨌든 선거를 더 많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방대법원에서 며칠 전에 그게 설명이 부족하다.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뭔가를 더 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잖아요. 원래 월요일이 인구 센서스 투표용지를 만들려면은 전부 그 전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를 들어가야지 되는 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하루 미뤄서 결국은 연방정부가 포기했는가 싶게 이번에는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시민권자입니까? 질문을 안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인쇄가 시작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상무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발표를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트윗을 탁 해버린 겁니다. 이거 내가 상무장관하고 법무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어. 시민권자인 것을 묻는 것을 했더니 또 상무부와 법무장관이 좀 뻘쭘해졌어요. 그리고는 연방 판사 가운데는 뭐 메릴랜드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아니 대통령의 트윗이 무슨 뜻인지를 서면으로 밝혀라. 이제 구두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라. 뭔 의도이고 무슨 뜻인지를 이미 인구 센서스 용지가 인쇄까지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다시 시민권자라는 질문을 넣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그 많은 그 전문 그 관계자들이 이리저리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대통령이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트윗을 관련해서 여러 개를 했는데 가짜 언론이 내 캠페인 관계자 말만 인용을 했고 내 말을 인용을 하지 않았어.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내 말을 인용해야지 옳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페이크 뉴스들이 도대체 뭘 중요한 걸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해. 헤드라인 때문에 뭔가를 잘못 얘기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계속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방안을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행정명령을 한다는 것인가?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조차 분명하지 않다. 대통령이 또 중간에 맘 바꾸고 트윗 다시 하면 그것이 끝이다. 해서 저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일요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땅을 같이 살짝 밟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뭐 또 대단히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또 북한 땅도 밟게 돼서 그레이트 어너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초현실적이다, surreal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상무장관과 법무장관, 상무부, 법무부, 인구 센서스국이 다 이제 게임 끝났다, 인쇄용지 인쇄 들어갔다 하는데 대통령 트윗 하나로 또 뒤집힌다는 것. 이것도 지금 미국의 굉장히 초현실적인 surreal이라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참에 혹시 이 단어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요. 자주 쓰이잖아요. SUR 그리고 real, REAL, surreal. 날마다 surreal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요즘에 어디까지가 그 개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옳은지는 뭐 사람에 따라 구분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낙태에 대해서 여러 그 주정부에서 하는 것도 좀 초현실적일 때가 많은데요. 오하이오주의 낙태법은 지금 7월 11일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뭐 가장 좀 까다로운 곳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만 예외를 두고요. 그리고 근친상간, 강간당했어도 아이는 그 태어나야지 된다. 언제요? 한 5주일이나 6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심장 박동이 이제 감지가 될 때. 그래서 하트비트 법안이라고 하는데 주지사가 다 4월 달에 그 사인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항상 미국은 최종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한쪽에서 포기를 한다던가
합의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시작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미국 그 민권연맹이 이걸 소송을 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하지 해서 지금 그 오하이오주 이외에도 다른 5개 주도 오하이오주와 비슷한 낙태법을 통과시켰고 그 가운데 2개 주는 벌써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민권 연맹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판사가 마이클 그 바넷 판사가 이 시행 중지 7월 11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중지 판결을 내렸고 그렇게 될 경우 이쪽에서는 또 그 주정부에서는 그래 연방 대법원까지 가자.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도에 그 법을 로 앤 웨이드 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아주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낙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래서 제가 이 뉴스를 전하면서 느낍니다. 어떤 때 이걸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하고 못 전해드려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소급 적용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었던 알라바마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동료와 싸웠어요. 그런데 먼저 싸움을 걸었다는 거예요. 임신 중이었고 동료는 남자였습니다. 마쉐 존스라는 이 여성인데 그러자 이 알라바마도 그 낙태법이 대단하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여성을 기소를 한 겁니다. 여성을 기소를 했는데 왜 기소를 했냐면 코워커와 싸우다가 물론 이 여성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요. 먼저 때렸다고 하던가요? 먼저 여성이 남성을 때렸다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맞은 남성이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와서 배에 대고 빵 쐈어요. 태아가 낙태가 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체포를 하고 검찰이 임신한 여성이 그 태아의 안전도 생각하지 않고 누구와 싸움을 했단 말이야? 싸움을 걸었단 말이야? 이건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하고 과실치사로 태아에 대한 과실치사로 기소를 했습니다. 임신 몇 개월이었다고 하던가요? 조금 이따가 또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임신 5개월이었군요. 5개월 된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동안 검사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의가 분노한 메시지였겠죠. 그리고도 이 남성에 대해서는 자유로 풀어줬어요. 총을 쏴서 이 여성의 복부에 싸움하다가 한 대 맞았다고 총을 쏴서 그 부상을 입히고 낙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석방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경찰국장이 한 얘기가 우리 경찰국은 법이 있으면 법을 집행하는 부서다. 지금 알라바마의 낙태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집행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라바마에서 만약에 과실치사로 유죄가 인정되면은 이제 최고 20년 징역형을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젊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배심이 있고 기각되고 하고 난 뒤에 변호사와 이 여성이 함께 울고 그랬는데 그럼 남성은 왜 체포하지 않았는가? 자기 방어래요. 그리고 이 여성을 기소했었던 검사도 엘라바마주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엘라바마주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검사였습니다. 라스트 네임 보니까 흑인인 것 같아요. 워싱턴이라는 그런 여성 검사였는데 왜 그러면 기소할 때는 기소할 때더니 지금 기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여론 때문이겠죠. 여론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하는 미국에서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똑같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문인데 경제에 관해서 한 신문은 경제가 별로인 것 같아 이제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은 또 딱히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두 개 경제의 스토리 해서 오바마 때는 나빴다.
클린턴 때는 좋다라고 쓴 그런 그 스토리. 이것은 사설이군요.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고 하나는 워싱턴 타임즈. 한국에서 아직도 그 뉴스를 해설하시고 뉴스를 진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를 보수 신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워싱턴 타임즈가 보수 신문이고 또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워싱턴 타임즈가 과거에 뭐 문선명 씨 살아 있었을 때 굉장한 그 영향력을 어느 부분적으로 발휘를 했었던 워싱턴 타임즈는 지금도 보수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 두 신문의 경제에 관한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워싱턴 타임즈입니다. 경제가 갑자기 멈춰버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장 핫하게 지지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 사인이 조금 차가워지고 있어서 이게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인데 아직도 경제가 좋기는 합니다만은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을 쭉 한꺼번에 정리를 해놓은 그런 기사입니다. 제조업이 지난달에 2년 넘어 만에 성장을 했지만 가장 작은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민간의 일자리도 6월 달에 뭐 10만 2천 개가 늘어났는데 전문가는 한 14만 개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소비자의 어떤 그 소비자 정서 그 컨슈머 그 센티먼트 같은 것도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그 조사와 또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내려가서 5월 달에 뭐 93.5였던 것이 89.3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조사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 거는 더 나쁩니다. 게다가 되고 노동 시장도 이제는 좀 슬로우하다는 겁니다. 임금 인상 많이 되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그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뭐 좋은 사인이 아직도 있지만 경제가 그래도 강하다 하는 것 또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한 3.73% 정도 되잖아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5월 달에 뭐 기존 주택 판매는 조금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좋은 사인이고 또 하나 그 백악관의 경제 자문인 그 레리 커드로는 이제 미국이 그 중국과 뭔가를 시작을 하면 무역 뭐 협상 같은 거 시작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경제가 아직 강하다고는 믿지만 그게 또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마워한다 이렇게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다른 곳에서 조금 주춤주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자율을 뭐 내리는데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런 두 사람을 이제 지금 연방준비제도 그 분야에 지명을 했잖아요. 두 명 다 여성이고 줄리 쉘튼하고 크리스토퍼 월러이고요. 그 보드 멤버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 이게 걱정이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고요. 대통령에게 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도 하는 그 부분을 받아서는 아니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뭐 딱히 새로 나온 뉴스도 아닌데 사설로 두 개의 경제 스토리 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은 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오바마 것보다도 훨씬 나은 그 중간층 사람, 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하는 게 이 사설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코리 부커 상원 의원 유저지요. 이 사람은 좀 가난한 지역에 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소수인종 그런 좀 그 블랙, 브라운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경제는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경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식탁에 음식 가지고 오느냐 걱정하지 않고 하나의 잡만 해야 된다. 두 개, 세 개 해서 일자리 늘어나는 거 무슨 소용이야? 라고 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이 얘기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지적이 틀리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의 100만 명 이상의 블랙과 200만 명 이상의 히스패닉들이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일자리에서 떠났던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 뭐 일자리를 하나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5%면 많죠. 사실은 하나의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내면은 그냥 그럭저럭한 집에서 그럭저럭한 자동차 타고 가끔 외식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다른 사람들이 맨날 요트 타고 전세기 타고 다니는 그런 미국에서. 아무튼 월스트리트저널이 5%밖에 안 되는데 뭘 그래 라고 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게 2010년과 별로 다르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치라는 것은 항상 어떤 데서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느냐를 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광산업과 제조업 분야는 분명하게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베네핏을 받았다. 이거 아마 사실일 거예요. 지금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 공해 그렇기 때문에 광산업 하시는 분들도 직업전환도 좀 하고 미국의 산업도 바꿔야지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70년대 이 산업에 그 고정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산업 뭐 이런 것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일자리 어떤 동네 몇백 개 늘려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계의 흐름이 지금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 제3국, 제2등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돈을 벌어야지 되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쭉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를 하면서 오바마 시절에는 연방준비제도가 8년 동안이나 거의 이자율을 0%로 하지 않았는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시대와 트럼프 시대는 다릅니다. 오바마 시대에는 경기가 그렇게 나쁠 수가 없었어요. 그 처음에 그 백악관에 들어갈 때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더 나빴기 때문에 본인이 공약했었던 무슨 이민 문제, 기타 등등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경제에 올인을 했었어야지만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를 물려받았었던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뭐 8년 키워서 이게 이제 플러스로 많이 그 전환되는 그 시점에 오바마의 임기 뭐 거의 끝에 1년, 2년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것을 지금 쫙 받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성장 중심으로 나가고 있다. 규제도 없애면서 이건 사실이에요. 규제 없애고 또 세금 감면해주고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월스트리트저널 얘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오바마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잘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별로 그 경제에 있어서 실책이 없이 잘하고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글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도 여기서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워싱턴 타임즈가 그랬던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의 맨 마지막 사설 문장도 경제가 계속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뭐 무역 나쁜 무역 이것도 무역 전쟁이나 관세 전쟁에서 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표현을 구태여 나쁜 무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이자율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USA 투데이는 이미 경제 전문가에 따라서는 미국이 경기 불황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보다 경제가 더 많이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할 정도로 월스트리트 아니고요. 월스트리트는 왜냐하면 바이백을 많이 하잖아요. 회사들에서 주주들이. 그런 것 말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지금 주식 많이 사지도 못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그런 것 말고 실제의 경제 체감을 좋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시인도 것 같은 이제 그런 경제 경기 분위기입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 정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유엔에 있는 북한 대표부가 아주 그 큰 불만을 했는데 미국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DMZ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한 그날 미국이 앞장서서 다른 나라를 유인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이 함께 뭔가 북한에 대한 제재, 이제 그 정제된 그 석유 수입 같은 것을 딱 그 막아놓는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제안한 날은 6월 29일인데 미국이 유엔에서 다른 나라와 함께 그 일을 한 것은 6월 27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같은 일은 뭐 국무부가 주도를 해서 해야지 되는 일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 함께 있었던 앞으로도 북미 회담을 그 책임지고 이끌어가야지만 될 그 부서가 국무부이기 때문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비난을 했는데요. 원래 유엔이 2017년도 12월 달에 영 그 북한에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사람도 살아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50만 배럴로 딱 그 캡을 모자를 씌웠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 우리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말 지금 듣지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국무부 뭐야 대통령 따로 국무부 따로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호주의 29살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 또 관광 사업도 하고요. 가이드도 하고 김일성 대학에서 한국 문학을 전공하는 석사 학위 받으려고요. 이런 그 호주의 알렉스 시글레이 씨가 그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그 이유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풀려나서 중국에서 뭐 아마 일본을 거치고 해서 뭐 호주로 갈 모양입니다. 그 중국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I'm okay, I'm good, I'm okay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 지금 달에 오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그렇겠어요. 왜 억류했었는지 그 이유는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이 내용을 미처 못 전해드렸는데 잠깐이라도 전해드릴까요? 네. 그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이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의 연설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트윗에 It's m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코노미스트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과 뭔가 무역하면서 약간 그 양보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 중국에서 양보하는 것을 돌리려고 깜짝 미팅을 했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중동 평화, 뭐 미국 남부의 국경 이런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약했었던 것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고 북한을 포함해서 다 조금씩 양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뭐 VIP 티켓 오늘 그 군사 퍼레이드 티켓 사람들 잘 못 주고 있대요. 왜냐면 다 미리 이런 날은 가족과 함께 계획을 해서 떠나고 하잖아요.